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대선기간 선대위 대변인 또 공보특보단장 역할을 했던 두 분 모셨습니다. 복귀왕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선기간 고생 많으셨는데 네. 선거가 끝나면 저희 시사 프로그램 약간 좀 비수기로 접어들잖아요. 원래는. 선거가 안 끝납니다. 계속. 6월 1일까지는 아마 계속 성수기일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좀 피곤해요. 사실. 네. 국민들도 약간 좀 불안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고. 예. 자, 오늘은 일단 그 검찰 수사권 폐지 이 문제 가지고 아주 논란이 많은데 민주당 지금 의총 상황 주로 흐름은 어떤 걸로 좀 봐야 됩니까? 이번 4월 안에 처리한다. 이런 흐름으로 좀 봐야 됩니까? 현재 완전히 뭐 닫아놓고 하고 있어서 바깥에서 소식을 들을 길이 없는데요. 전체 지도부의 전체적인 흐름은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가 미룰 과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전국 현안에 따라서 페이스 조절을 하느라 늦어진 측면이 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거부권 행사할 거기 때문에 5년 동안 오히려 그동안 개혁했던 성과가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과해야 된다라는 말이 그런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한 말에 대해서는 본인도 소수 의견을 대변했다라는 말처럼 그분이 이야기하는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또 현실적으로 담겨져 있어서 그것에 대한 조율을 오늘중으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계시던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이 현재 하고 있는 행위들은 헌법을 파괴하고 있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그냥 지들 집안의 뭐처럼 이렇게 찍고 받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20대 국회의원 할 때 2020년 1월쯤에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대략 한 1년 후쯤부터 이제 이게 2021년 1월부터 그 법이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됐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고 공수처 들어온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는지, 혹은 기존에 있었던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데 수사를 하고 있었던 부서마저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서 자체를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 해체시켜버렸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하고 있었던 것은 검찰이 최소한 하고 있던 우리 사회의 거악 척결 시스템 자체를 없애가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봐요, 저는. 거의 그냥 대한민국의 헌법 또 이게 사회적인 부정부패 처리 시스템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지금 저런 행위를 하고 있어서 저로서는 걱정이 무진장 큽니다. 그 의원님한테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신분이실 때 왜 그 청문회 하거나 이럴 때 검찰이 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검찰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신 바도 있고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속도나 방향의 일부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검찰 개혁의 방향 자체가 문제가 있는 방향 거죠. 자체가. 이게 뭐가 문제냐면 매번 검찰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건 검찰뿐만이 아니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과 같은 사정기관은 특히 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시돼야 될 건데 새로 들어온 대통령 권력은 인사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사권자에게 충성해서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검사들에게도 있고 경찰들에게도 있고 장군들한테도 있거든요, 보면. 근데 이 검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가령 해야 될 나쁜 범죄를 현재의 대통령과 같은 세력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게 되면 현재의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서 이게 좌천당하고 그 임기 동안은 나쁜 이게 안 좋은 보직을 떠다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대통령 권력의 코드를 맞추는 이 수사를 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못된 어떻게 보면 검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고 그러면 이 검찰의 인사권과 이 수사를 코드 맞추려고 하는 수사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게 핵심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했을 때 가령 그 해당되는 수사 부서를 없애버렸다. 추미애 장관 시절에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애버렸든지 혹은 검찰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김은경 환경부 장관 수사를 했었더니 그 했던 부서 사람들은 다 좌천시키고 결국은 사표 내고 나가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검찰의 개혁이 아니고
말은 개혁의 탈을 쓰고 있지만 검찰을 자기 편 사람들로 장악을 해서 속된 말로 자기 편에 유리한 야당에 대한 수사는 하게 하고 살아있는 여당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수사 자체를 아예 못하는 쪽으로 그냥 찢어 없애버리자.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사를 잘하게 하는 게 개혁일 텐데 수사를 아예 못하게 하려는 시도 아니냐라는 주장이세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말씀 표현이 좀 거칠으셔서 그 혹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시청을 한다면 좀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나셔야 돼요. 근데 화나시고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제 시간이니까 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느냐? 과거에 우리가 국정원 개혁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안기부로 기억되는 정치 공작, 뒷조사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안을 통해서 국내 사찰 못하게 했거든요.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까지도 사실상 실세는 국정원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참 좋은 말을 했어요. 다 사람 관계를 통해서 해결된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가 당시 후보가 대통령 되면 본인이 이제 예산 끌어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집권했던 국민의힘 이 세력들은 사실 관료, 검찰, 사법 모든 곳에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힘에만 유리하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 암묵적인 비리를 저지르는 겁니다. 눈 감는 수사를 하고 또 특정인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국정원 개혁을 하는 것처럼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라는 것이 이 시대의 명제가 된 것이고 이것이 그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만이 저는 100% 정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 이외에 지금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검사의 이 권한, 특권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 이 아이디어 속에서 사실 현재로서는 분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고 물론 여기에서 그러면 약화될 수 있는 수사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적으로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 민주당이 부패를 판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부패의 원조 세력은 사실상 국민의힘이죠. 민정당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축제를 해왔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패를 계속하고 싶어서 검찰과의 밀월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검찰 개혁을 안 하는 검찰의 대리인으로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너무 급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공화국 선포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도 없앨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면 검찰 개혁은커녕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라고 저희들은 사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개혁 과제를 지방선거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설령 한 번은 선거에 진다 하더라도 더 큰 개혁 과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니 지금 공수처 출범한 지가 한 1년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딱 한 건 지금 기소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주당에서 했던 선전선동이 뭐였습니까? 공수처가 출범하면 대한민국의 장관, 차관, 국회의원, 보수정당, 진보정당 안 가리고 이 중에서 물밑에서 저녁마다 뇌물 받아 처먹고 나쁜 짓 하는 놈들 이거 다 가려내서 징역 보내고 대한민국 사회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됐습니까? 단 한 건의 수사라도 지금 됐습니까? 공수처가 출범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과거 특수부, 요새로 말하면 이제 반부패 수사부인가요? 뭐 이쪽에서 사실상 수사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수사를 하려면 대검찰청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 나서 수사 내사를 하라고 해놨어요. 승인 잘 안 떨어져요. 자, 이게 뭐냐면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 날 갑자기 무진장 깨끗해졌을까요? 장관, 차관, 국회의원들이 뒷돈 안 받을까요? 갑자기 공수처 출범 이후에 단 한 건도 범죄도 없었을까요? 이건 뭐냐면 민주당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이게 그냥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상만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능, 사정기능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증발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거대 기업과 고위 공직자 사이에서는 물밑에서 또 저녁에 무슨 거래가 얼마든지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했던 범죄 통계를 가지고 본다면 평균적으로 일정 정도의 수준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출범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다면 과거 통계만큼은 최소한 나와야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공수처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1년 몇 개월 딱 한 건 기소를 했고 도대체 걔들은 뭘 하는 기관인지 오히려 기자들 지금 통신자유 조회나 한다고 비판 무진장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 1월 달에 했던 민주당이 했던 속칭의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사정 능력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렸는데 지금 이재명 뭐 전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고소고발돼 있고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민주당 사람들의 지휘부에 뭔가 또 계속해서 수사가 될 것 같다고 하는 이 상황 맥락 속에 있으니까 2020년도에 그 어떤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완전히 개판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더 개판으로 만들어서 검찰 자체의 수사권을 없애버리자.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것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위거든요. 결국 이재명 지키기 아니냐. 네. 말씀이 너무 길게 하셔서 그 개혁은 늘 반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성장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역사적으로 저는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모두가 개혁이었어요. 군사독재 철폐하면 북한이 쳐들어올 거 아니냐라고 막았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저는 그것이 국민의힘과 그 당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의 저력과 저희 민주당이 함께한 결과고 저희는 그렇게 변해왔습니다. 이 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또 반대를 하고 싶겠죠. 하지만 저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사실을 바로잡겠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수처 혹은 고비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런 이름으로 해서 여야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는 안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검찰이 충실하게 자기들 말을 잘 들으니까 그리고 그들과 타협하니까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검찰, 사법 이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단위가 하나가 필요한데 무수부리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숙제를 사실 모두 다 갖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공수처가 탄생을 했는데 이 공수처를 어떻게 지금 누더기를 만들어 놨냐면 공수처가 되면 사실 야당 탄압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공수처 그 어마어마한 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관이 옆에 있는 고양지청보다도 규모가 작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 규모와 인사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일일이 다 참견을 하셔가지고 사실상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관을 한 발짝 띄워놓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은 기관만 사실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미약하다. 그리고 그 지난 1년 동안 그 다뤄졌던 사건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정치적 사건입니다. 대부분 정치적 사건이고 그리고 그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조회하는 것들 검찰에서는 다 하는데 공수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검사시니까 다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변화와 개혁을 반대하는 이런 유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좀 개입하겠습니다. 네, 진도가 네.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네. 원고 딱 지금 한 페이지 나갔는데 쌓여 있는 게 많습니다. 자, 요거 발언 듣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15일 본회의에서 이해람 중사 특검법안 또 선거법 개정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신경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노무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개최해서 5월 10일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진영으로 대통령이 일하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가 없는 분들이 빨리 윤석열 시임 대통령과 일할 수 있는 체제 자체도 해야겠죠. 다만 국민의 이제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검증은 저희가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증을 제대로 가져려면 필요한 자료나 증인 그 채택 등에 기본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의도는 순수하고 좋았는데 결과는 문제점 투성이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3법
재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수사기관의 그런 권한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졸속이 개혁은 아니다. 하여튼 그게 졸속이 아닌지 또 졸속인지는 결국은 이제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힘이 생긴, 그래서 승자로서 한없는 아량을 베풀어야 될 우리 국민의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네,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 올라온 걸 보면 정치개혁 관련 법안도 논의하고 있고 또 가짜뉴스 처리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언론개혁 법안 관련한 처리 여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면 뭐 거의 정면 충돌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 제가 드릴게요. 네. 이 졸속 여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2020년에 공수처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과 검찰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기자 이제 앵커분도 기자 하셨을 거고 여기 뭐 PD도 있고 이러실 텐데 갓 들어온 PD가 뭐 할 수 있어요? 공부하고 익히고 실전 작은 것부터 찍고 연습하고 방송하고 취재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높여 나가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한 1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연마와 프랙티스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도요. 검사들 같은 경우 특수부라든지 중요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이 부서에 가서 최소한의 역할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7년 정도는 이게 평범한 사건을 가지고 연마를 해서 가야 거기서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지금 워낙 대한민국의 인권보장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검사들 같은 경우 긴 시간 연마한 경력과 연륜 이런 분들이 총합이 돼도 범죄를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범죄자들 앞에서 특히 이게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수사하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네. 공수처 이거 1년 가지고 절대 수사 안 되고 공수처한테 이러한 많은 권한을 맡기게 되면 대한민국의 사정 기능은 없어진다고 2020년대에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는데 민주당이 그때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됐어요. 대한민국의 특수수사, 고위공직자 수사 이제 사실상 없어졌어요 지금. 마음껏 물밑에서 돈 받고 무슨 짓을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대한민국 사회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보면. 근데 지금 이 현재 이것들을 또 그때보다도 더 번개불에 콩국가 먹듯이 지금 이 법을 바꾼다? 다시 한번 민주당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니들 집안일들이야?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서로 점잖은 자리에서 공수처에 유능한 수사관들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검사 출신들이나 현직 검사들이 공수처로 왜 안 오냐? 검찰 집단 내에서 따돌림 당할까 봐서 못 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검찰에서는 공수처를 극도로 싫어했어요. 왜? 공수처가 가장 크게 하는 것은 사실상 검사와 판사에 대한 견제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패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다 해요. 다 하는데 왜 안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공수처는 우리 사회에 지나치게 많이 권한이 주어진 사법기관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그 기능이 사실상 가장 우선인데 그 사법기관에서 수사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이 기관이 역할을 하면 본인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에 공수처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한 그러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저는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이제 이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는 뭐 가짜 뉴스도 나올 테고 한데 흐름은 그래요. 변화되는 흐름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 반대하면 지금 당장은 득을 볼지 모르나 저는 역사적으로 심판받는다라는 말씀 재차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주제 토론은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라고 하면 사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늦출 수 있다 뿐이지. 사실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가 심판을 하겠죠. 그리고 당장에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들이 지금 2020년 형사상법 개정 이후에 거의 그냥 단말마적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사기당하고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해서 고소장을 하나 내놓으면 2년째 지금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역사가 심판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야당 지금은 야당이죠. 야당에서 안건 심사 뭐 네. 이런 절차를 만들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렇게 해도 그냥 밀고 나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더 갖자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세요. 저는 그 윤석열 당선자께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도
국회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검찰 관련된 법안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국민적인 선언과 약속을 하신다면 시간 더 갖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 과제를 지금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다수당을 준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저희들의 절박함이 있다라는 말씀 재차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협회 또 검찰도 여러 우려를 하고 있는데 설령 표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일단 가겠다. 네, 결연합니다.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에도 의원총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틀째 대구 경북 일정 중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상황이 아마 가장 큰 관심사였을 텐데요. 영상 보시죠. 벌써 제가 선거 때 3번을 여름에 한 번 경선 때 오고 경선 때 그다음에 당 후보가 돼서 그리고 선거 전날에 왔었죠.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이 선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 대통령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뭐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영상 앞부분에 나간 어퍼컷 세리머니는 오늘 대구 서문시장 방문한 자리에서 보여줬던 모습이고요. 그 뒤에 상인들 만나서 대화 나누고 그 뒤로 달성으로 이동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50분간 면담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자리에서는 일단 취임식 초청을 정중하게 했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참석하겠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일단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의미를 좀 가진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인간적인 관계에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직접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당시에 이제 특검 수사도 관여를 했었고 그 수사의 과정과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으니 법과 시스템에 따라서 일은 했지만 인간적인 미안함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한 염려, 그다음에 서울로 이제 치료 다니실 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 없도록 이제 경호처와 이제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다. 이제 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취임식 좀 참석해 주십사라는 부탁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인간적인 어떤 감정 정리, 그다음에 이제 취임식 참석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한 어떤 협조 요청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면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본인에게 가장 불리한 부분, 그러니까 보수의 대결집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을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고 오늘이 4월 12일이니까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보통 당선 인사를 하는 것은 선거 끝나고 곧바로 해요. 그런데 지금 한 달이 넘어서 일종의 당선 인사처럼 이렇게 다니고 지역 순회 계획을 짜고 그 일정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만났는데, 현직 대통령이었으면 국가가 반드시 대통령 참석이 불가피한 행사 아니면 지역 행사를 지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당선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마음껏 다니시는 거거든요. 근데 대구에서도 보면 사실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속으로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거든요.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김재원 후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리고 다른 지역을 갈 때도 선거 얘기 단 한마디 안 해도 당선자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큰 충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선거 운동으로서의 의미가 너무나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선자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다니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당선자가 앞으로 일할 거기 때문에 당선자에게 어떤 권한을 좀 현직 대통령에게 달라고 하고 조금 이율배반적인 행보로 보입니다. 네. 자, 당선인 측에서는 정치적 의미는 없다 거듭 선을 긋고 있는데 민주당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다음 주제 좀 다시 보겠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어제 인수위원직 돌연 사퇴했죠. 냉기류가 좀 흐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안철수 위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인선되신 분들이 제가 그리는 이 새 정부의 청사진에 제대로 잘 맞게 제대로 실행에 잘 옮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그 인사권자가 판단하시고 또 인사권자의 몫인 거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동정부 구상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인수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인수위원회 상당수 지금 안철수 대표님이 추천하신 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요 추천에 있어서도 안철수 위원장께서 추천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아마 당선인께서 심사를 하고 최종 이렇게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안철수 위원장과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빠져 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아까 이제 안철수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런 부분이 서운하시다면 당선인께서도 안철수 위원장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강요 인선에 협의하는 과정을 뭐 거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르면 내일 아마 2차 인선 결과 발표가 네. 있을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뭔가 좀 반영이 될지 오늘 밤에 아마 대구 경북 방문 끝나고 상경하면 보고를 받고 이제 결정을 하겠죠. 네, 그 과정에 안철수 위원장과 뭔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철수 위원장 말씀을 보면 사실상 저는 인사권 행사 아무것도 못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정부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것은 인수위 구성뿐만 아니라 내각도 같이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DJP 연합이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JP 쪽에다가 아예 장관 자리 5석을 줬어요. 그것도 핵심적인 뭐 기재부, 국토부 이런 자리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 추천을 안정적으로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 다음 선거가 돼서 그 연합이 파기될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먼저 발표된 8명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과기부 장관 정도는 안철수 위원장 쪽에서 추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선자의 40년 지기가 되시고 그리고 또 과기부 장관 지명자는 그것도 당선자가 서울대 어디 갔을 때 만났던 분이라고 하는 사적 인연으로 해서 또 추천하시고 결국은 안철수 위원장의 전문성과 전문성에 관련된 인사들이 추천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8명에서 완전히 빗나갔단 말이죠. 저는 이태기 의원이 지금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이 발표될 10명 후보 가운데서도 이미 없다. 왜냐하면 지금 저 검증은 다 끝났을 거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거의 결정돼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태기 의원은 알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아무 저 역할도 못하는 공동정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지금 만약에 우리 손 빼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안철수계 국민의 당 쪽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남아있는 형태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헌법에 보면 어쨌든 국무총리나 국무총리 지명자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장관 이제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 추천이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지금 헌법 정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수위 대변인을 하시는 신용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심도 깊게 고려가 됐었던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저도 명확한 내막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다만 당선인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먹거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고 이 반도체 원천 기술을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좀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이 가장 대한민국 북부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셔서 아마 최종적으로 아마 이종호 교수가 낙점이 된 것이 아닌가 그 정도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의 권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 총리가 제청한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전부 다 당선자의 뜻인 거죠. 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국민이 한 분도 안 믿을 것 같습니다. 네. 총리 후보자에게 명단을 보여줬다는 거죠? 인수위에서? 명단 보여주고 긴 시간 대화를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긴 시간이요? 예. 총리가 추천한 걸로 하겠습니다. 사인은 총리가 후보자가 했더군요. 예.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제가 꼭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흘러가면 네. 지금 대선 후 일주일 내에 합당하겠다라는 게 양당의 입장이었 네. 대선 기간 동안 네.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선거 끝난 지.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합당 논의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글쎄요. 나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인수위원장 하고 계시고요. 또 상당수가 인수위원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중앙당의 공관위를 포함해서 중앙당 그다음에 각 이제 광역 시도당의 공관위에 안철수 대표 쪽의 인사들이 보통 한 7명 중에 2명 정도는 꼭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실질적으로는 심도 깊은 결합의 과정이 지금 진행돼서 여기까지 와 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선대위원장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게 뭐 얼마만큼 달라질 요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대위원장도 톰과 제리의 관계라면서 10번이라도 권하겠다라고 하던데 안철수 대표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뀐 거죠. 그전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안철수 대표를 욕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서로 조금 몰리는 형국이거든요. 당선자 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남는 게 없으니까 바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발을 빼면. 그래서 아까도 애써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라고 큰소리 치실 내용인데 조용하게 간곡하게 아무 역할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사자성어로 감탄고토다. 급할 때는 또 탈착지근하니까 삼켰다가 지금은 이 권력을 나눠먹기가 싫은 거죠. 그런 모습이 현재 당선자 측과 국민의힘에서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국가를 위한 책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복기왕 의원은 안철수 대표 성대모사 좀 더 연습해서 오시는 걸로 하고요. 이거 잘 안 됩니다. 그게. 별로 안 비슷했어요. 네, 지금까지 김경진 복기왕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